걸을 때 한쪽 다리만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 신호를 알면 뇌경색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씩 대답해 보세요. 최근 몇 주 사이에 계단 오를 때 한쪽 다리만 유난히 힘이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갈 때 한쪽으로 자꾸 쏠리거나 휘청거린 적 있으신가요? 평소엔 잘 넘던 집 앞문턱에 요즘 들어 자주 걸려 넘어질 뻔한 적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가 다리를 통해 보내는 뇌경색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뇌경색 신호라고 하면 얼굴이 내려앉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것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다리가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신호를 모르고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큰 뇌경색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반신마비가 오거나 언어장애가 생겨서 평생 가족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밥도 혼자 못 드시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는 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오늘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 전조 신호 7가지와 집에서 3분 만에 할 수 있는 자가 체크법을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이 신호를 미리 알아차려서 큰 뇌경색을 막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72세 어르신 한 분은 다리에서 나타난 작은 신호를 알아채고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 뇌혈관이 70%나 막혀 있었어요. 만약 며칠만 더 늦었다면 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 상황이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했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뇌경색을 막는 생활 습관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모두 드립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뇌혈관은 조금씩 막혀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뇌와 보행 변화를 연구해온 김서연 박사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뇌경색 사례를 관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들께 발병 전 증상을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리에 뭔가 이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뇌경색 신호인 줄 몰랐다고 하세요. 왜 다리일까요? 우리 뇌는 몸 전체를 제어하는 사령탑인데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가 바로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신경이거든요. 다리를 제어하는 뇌 부위는 뇌혈관 중에서도 특히 혈류가 줄어들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식입니다. 다리에서 나타나는 작은 신호 하나만 제대로 알아차려도 뇌경색이라는 큰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서 생명을 구한 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바로 제가 상담했던 72세 박영수님입니다. 박영수님은 평소 건강하신 편이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고 집에서 가벼운 텃밭 일도 하시면서 활동적으로 지내셨죠. 당뇨나 고혈압도 없으셨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는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주변에서도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시다고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실 때 오른쪽 다리가 유난히 뻣뻣해서 휘청거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전날 밭일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 증상이 며칠이 아니라 몇 주째 계속됐어요. 아침마다 똑같이 오른쪽 다리가 뻣뻣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오후가 되면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다음날 아침이면 똑같은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박영수님이 운동 부족인 것 같다고 하시니까 그냥 조금 더 걸으라고 권하는 정도였습니다. 아드님이 아버지 운동하시라고 만보기도 사드렸고 따님은 동네 헬스장 등록도 권하셨죠. 그래서 박영수님도 매일 아침 산책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평소보다 더 오래 걷고 속도도 빠르게 하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아무리 걸어도 그 뻣뻣한 느낌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시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쑥 빠지면서 쓰러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 고등어를 고르시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셨대요. 다행히 옆에 계시던 생선 가게 사장님이 얼른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박영수 님도 이건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바로 그날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 가셨고 검사 결과 뇌혈관이 70%나 막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담당하신 박사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혈관이 그 정도로 막혀 있으면 언제 큰 뇌경색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자칫 잘못했으면 반신마비나 의식불명 상태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박영수님은 무사히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하지만 만약 그날 시장에서 쓰러질 뻔한 일이 없었다면 그냥 계속 운동 부족이려니 하고 넘겼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몇 주 안에 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사실 박영수님 같은 경우가 너무나 흔합니다. 다리에서 나타나는 작은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자가 체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다리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데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근육 약화나 운동 부족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뇌가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이나 근력 약화는 양쪽 다리에 천천히 서서히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오늘 오른쪽이 약하고 내일 왼쪽이 약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양쪽 다리가 비슷하게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뇌의 왼쪽 부분이 손상되면 몸의 오른쪽에 증상이 나타나고 뇌의 오른쪽 부분이 손상되면 몸의 왼쪽에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뇌혈관 문제는 한쪽 다리에서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아침엔 괜찮았는데 오후에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없어지는 시기죠. 한국뇌신경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60% 이상이 발병 전에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당시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고 해요. 제가 만났던 70세 김동수님 경우를 보면 어느 날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쑥 빠져서 주저앉을 뻔하셨대요. 그 순간은 정말 무섭고 당황스러웠지만 잠시 쉬었더니 다시 힘이 돌아와서 그냥 넘어가셨죠. 그런데 며칠 뒤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뇌로 가는 작은 혈관이 막혀서 미세한 뇌경색이 생긴 거였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만약 계속 무시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쪽에서 반복적으로 힘이 빠진다면 반드시 전문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피로나 단순 근력 약화로 착각하기 너무 쉬워요. 하지만 반복적이고 한쪽에만 국한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계단 오를 때나 걸을 때
한쪽 다리만 유난히 힘이 풀린 경험 있으신가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체크해 보세요. 길을 걷는데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게 된다거나 발바닥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도 뇌혈관 문제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 문제가 있으면 다리를 절긴 하는데요. 이 경우는 대개 허리를 구부리거나 특정 자세를 취했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가 저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양쪽 다리에 비슷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특히 아프고 오래 서 있으면 더 심해지는 시기죠. 그런데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절뚝거림은 양상이 다릅니다. 자세와 상관없이 한쪽 다리만 갑작스럽게 절뚝거리게 돼요.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걸을 때도 절뚝이고, 한참 걸은 뒤에도 절뚝이고, 자세를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감각도 이상해지는데 마치 발바닥에 두꺼운 솜을 깔고 걷는 것처럼 둔한 느낌이 듭니다. 발을 디딜 때 바닥이 잘 느껴지지 않고 뭔가 푹신한 걸 밟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서울대병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뇌경색 환자의 45%가 발병 전에 감각 둔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걸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다고 해요. 제가 상담했던 74세 정미자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어느 날부터 왼쪽 발바닥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발을 디디는데 감각이 잘 안 느껴지고 마치 마취한 것처럼 둔한 거예요. 처음엔 신발 문제인가 싶어서 신발도 바꿔 신어봤는데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양말을 벗고 맨발로 걸어봐도 여전히 왼쪽 발바닥만 감각이 이상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가셨고 검사에서 뇌혈류 이상이 발견됐어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서 발바닥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던 거죠.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받으셨지만 만약 그냥 뒀다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 감각이 유독 무뎌진다면 언제 어떻게 그런 느낌이 드는지 기록해 두시고 신속히 검사받으셔야 해요. 이건 좌골신경통하고도 혼동하기 쉬운데요. 좌골신경통은 앉았다 일어설 때나 특정 자세에서 증상이 심해지는 반면 뇌혈관 문제는 자세와 무관하게 계속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발바닥 감각이 이상하게 무뎌진 경험 있으신가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증상도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정상적으로 걸을 땐 발목을 들어 올려서 발끝이 땅에 닿지 않게 하잖아요. 그런데 뇌에서 발목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발목을 충분히 들어 올리지 못해서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달라져요. 발을 질질 끌면서 걷게 되고 계단 오를 때 발끝이 계단 모서리에 자꾸 걸리게 되죠. 평지를 걸을 때도 작은 돌멩이나 턱에 발끝이 걸려서 넘어질 뻔한 일이 자주 생깁니다. 독일 신경학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뇌경색 환자들의 신발을 검사해 봤더니 절반 이상이 신발 앞부분, 특히 한쪽 신발의 악호 부분이 유난히 심하게 닳아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별로 못 느끼는데 신발이 먼저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제가 만났던 69세 최영호님 경우를 보면 부인께서 남편분 신발 악호가 너무 빨리 닳는 게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새 신발을 사준 지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악호가 다 닳아서 구멍이 날 지경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께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니까 오른쪽 발을 끌면서 걷는 게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본인한테 물어보니 별로 그런 느낌은 없다고 하셨지만 걱정이 돼서 병원에 모시고 가셨는데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발견됐어요.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서 지금은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신발 닳는 패턴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한쪽 신발만 유난히 빨리 닳는다면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가족분들이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걸음걸이가 예전과 달라진 분 계신가요? 발을 끄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문턱이나 바닥의 턱에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것도 뇌혈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고유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죠. 이 고유 감각이 제대로 작동해야 걸을 때 발을 정확한 높이로 들어 올릴 수 있고 문턱이나 턱을 자연스럽게 넘을 수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것도 이 고유 감각 덕분입니다. 그런데 뇌혈류가 줄어들면 이 고유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넘던 작은 문턱에도 자주 걸려 넘어지게 돼요. 발이 지금 어느 높이에 있는지 정확하게 느끼지 못하니까 문턱을 넘을 만큼 충분히 발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거죠. 한국노인학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70대 이상 낙상 환자의 30%에서 뇌혈류 이상이 동반됐다고 합니다. 낙상이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71세 박은주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은주님은 같은 집에서 40년 넘게 사셨는데 어느 날부터 집안의 문턱에서 자꾸 걸려 넘어지셨대요. 처음엔 집안이 어두워서 그런가 싶어서 조명도 밝게 하고 문턱에 형광 테이프도 붙여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여전히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밝은 낮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뇌혈관 협착이 확인됐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고유 감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치료를 받으신 후엔 넘어지는 일이 훨씬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넘어짐이 반복된다면 단순 노화가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앉아있거나 가만히 서 있는데도 다리가 저절로 떨리는 증상도 주의해야 합니다. 긴장하거나 떨릴 때 다리가 후들거리는 건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지만 긴장한 것도 아닌데 원치 않게 다리가 떨린다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불안정하면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떨림이 나타납니다. 마치 전기 신호가 불안정한 것처럼 근육이 계속 떨리는 거죠. 연세대 신경과 연구팀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뇌경색 전조 증상을 보인 환자의 20%에서 불수의적 떨림, 그러니까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떨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70세 송지훈 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왼쪽 다리가 저절로 달달 떨리는 거예요. 처음엔 추워서 그런가 싶었는데 방 안은 따뜻했고 오른쪽 다리는 멀쩡한데 왼쪽만 떨렸다고 하세요. 의식적으로 힘을 주면 떨림이 잠시 멈추지만 힘을 빼면 다시 떨리기 시작했대요. 이게 며칠 동안 계속되니까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셨고 검사 끝에 미세 뇌경색이 발견됐습니다. 아주 작은 혈관이 막혀서 생긴 미세한 뇌경색이었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더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떨림이 나타나면 반드시 신경학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 긴장이나 피로 때문에 생긴 떨림은 쉬면 금방 멈추는데 뇌혈관 문제로 인한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아요. 의지로 조절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걸을 때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거나 휘청거리는 증상도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 뇌 뒤쪽에는 소뇌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 소뇌가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요. 소뇌는 우리가 서 있거나 걸을 때 몸의 중심을 유지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자동으로 균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소뇌 쪽으로 가는 혈관의 혈류가 줄어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리거나 비틀거리게 됩니다.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침 시간대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환자의 40%가 발병 전에 휘청거림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걸을 때 이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밤새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때 뇌혈류도 함께 줄어들면서 증상이 도드라지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73세 이순애 님도 바로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데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비틀비틀 걷게 되는 거예요. 벽을 짚으면서 가야 할 정도로 균형을 못 잡으셨대요. 가족들도 처음엔 혈압이 낮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가셨고 검사 결과 뇌혈관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손해 쪽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균형 감각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신호는 일시적 허혈 발작, 영어로 TIA라고 하는 증상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리에 갑자기 힘이 쑥 빠졌다가 몇 분에서 몇십 분 후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현상이에요.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뚫리면서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경험하고도 나중에 괜찮아졌으니까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일시적 허혈 발작을 경험한 환자의 75%가 3개월 내에 본격적인 뇌경색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IA는 뇌경색이 곧 올 거라는 마지막 경고인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70세 김성희 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쑥 빠져서 주저앉으셨는데 20분쯤 지나니까 다시 힘이 돌아왔다고 하세요. 그때는 다행이다 싶어서 그냥 넘어가셨는데 며칠 후에 또 같은 증상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걱정이 돼서 바로 병원에 가셨고 검사에서 작은 뇌경색이 확인됐습니다. 이미 미세한 뇌경색이 여러 번 일어났던 거예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즉시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의 7가지 신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절뚝거림과 감각 둔화, 발끝 끌림, 자주 걸려 넘어짐, 원치 않는 다리 떨림,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 그리고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제 이런 위험 신호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뇌혈관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결국 혈관을 막히게 하거나 터지게 만들어요. 혈압은 120에 8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최소한 130에 80 이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혈압이라는 게 하루 종일 같은 수치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가장 높고 활동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밤에 자면 낮아집니다. 그래서 혈압을 잴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후에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물 한 잔 마시고 5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계시다가 재는 거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재야 정확한 변화 추이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압 수치를 노트에 기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 가실 때 가지고 가시면 담당하시는 박사님이 여러분의 혈압 패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거든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약을 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약 덕분에 정상인 거예요.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아침 혈압 체크해 보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재보시고 앞으로는 매일 아침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혈당 관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려요. 혈액 속에 당이 많으면 혈관벽에 손상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사 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이 이상적이에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마다 목표치가 다를 수 있으니 담당하시는 분과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목표를 정하셔야 합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식사예요. 끼니를 거르면 다음 식사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가볍게 10분에서 15분 정도 걷는 게 혈당 조절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식사 후 바로 누워서 쉬시거나 앉아 계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데 가볍게 움직이면 근육이 당을 소비하면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콜레스테롤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있어요. LDL은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고 HDL은 오히려 혈관벽에 쌓인 LDL을 청소해서 간으로 가져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LDL은 최대한 낮추고
HDL은 높이는 게 중요해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음식은 튀김, 기름진 고기, 가공육, 과자, 빵 같은 거예요. 특히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아보카도 같은 좋은 지방을 드시면 HDL은 올라가고 LDL은 내려갑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게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일주일에 최소 2회에서 3회 정도는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오늘 식탁에 좋은 지방 챙겨 드셨나요? 규칙적인 운동도 뇌경색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힘든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장 좋은 운동은 빠르게 걷기예요. 달리기나 등산처럼 강도 높은 운동은 오히려 심장과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무리한 운동보다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는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옆 사람과 짧은 대화는 나눌 수 있지만 긴 문장으로 말하면 숨이 좀 찬 정도죠. 이 정도 속도로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걸으시면 됩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드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으셔도 괜찮아요. 걸을 때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시고 시선은 전방 10m에서 15m 정도를 보면서 걸으시면 자세가 바르게 유지됩니다. 오늘 몇 분이나 걸으셨나요? 금연과 절주 그리고 충분한 수면도 뇌경색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요.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적당량의 술은 괜찮다고 하지만 과음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올립니다. 안전한 음주 기준은 남성은 하루에 소주 2잔, 여성은 하루에 소주 1잔 이하예요.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쉬면서 회복돼요. 뇌세포가 재생되고 노폐물이 제거되고 혈관도 회복되는 시간이죠.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적으로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밤 몇 시간 주무실 계획이신가요? 이렇게 생활 속 작은 실천들, 혈압 관리, 혈당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면만 잘 지켜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7가지 전조 신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쪽 다리에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는 것, 절뚝거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것, 발끝이 끌리는 것, 작은 문턱에도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것, 원치 않는 다리 떨림,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것,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 허열 발작까지 모두 살펴봤죠. 많은 분들이 뇌경색은 얼굴에서 시작한다고 믿고 계십니다.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말이 꼬이는 게 뇌경색의 신호라고만 알고 계세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다리가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 뇌경색 환자의 대다수가 발병 전에 다리에 뭔가 이상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상식에 기대어 그냥 나이 탓이겠지,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 거겠지, 운동 부족이겠지 하고 넘기면 위험은 점점 커집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동안 뇌혈관은 계속 막혀가고 결국에는 큰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는 이미 늦습니다. 반신마비가 오거나 언어장애가 생기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어요. 반대로 다리에서 오는 작은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면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면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고 설령 작은 뇌경색이 이미 일어났다 해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어요. 완전히 회복해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잘못 관리하면 평생 반신마비나 언어장애로 고생하실 수 있어요. 혼자 힘으로는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혼자 못 드시고 가족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건강하게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손자 손녀 돌봐주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바로 하루 3분 자가 체크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딱 3분만 투자해서 본인의 다리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4가지 동작만 하면 됩니다. 첫째, 앉았다 일어나기예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5번 반복하세요. 이때 양쪽 다리에 힘이 고르게 들어가는지, 한쪽 다리만 유난히 힘이 없는 건 아닌지 체크하세요. 일어설 때 한쪽으로 쏠리거나 비틀거린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눈 감고 서 있기예요. 눈을 감고 한자리에 30초 동안 서 있어 보세요. 균형을 잡기 힘들거나 한쪽으로 자꾸 쏠린다면 이것도 뇌혈류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벽이나 손잡이 가까이에서 연습하시고 익숙해지면 가운데에서 해보세요. 셋째, 발바닥 감각 비교하기예요. 바닥에 맨발로 서서 양쪽 발바닥 감각을 비교해 보세요. 한쪽 발바닥만 유난히 둔한 느낌이 든다면 체크가 필요합니다. 손으로 양쪽 발바닥을 가볍게 두드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넷째, 일직선 걷기예요. 바닥에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이거나 타일 선을 따라 10걸음 정도 걸어보세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거나 선을 벗어난다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4가지 동작을 매일 체크하면서 변화를 관찰하세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든다면 꼭 기록해 두시고 반복된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한 자가 체크만으로도 위험 신호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경색을 예방하는 식단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뇌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식재료들과 요리법까지 소개해 드릴 테니 기대하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 혹시 본인이나 가족에게 해당되는 증상이 있었나요?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진 경험이 있으시거나 걸음걸이가 달라졌거나 자주 넘어지는 일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